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새롭게 편성한 이후로 우리 시청자분들 웃으면서 맞이하고 싶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전쟁이라는 이중고에 놓이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오전장보다도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 넘는 매도 계약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발빠르게 들어왔던 외국인이 또 더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시총 상위 종목단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지,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에 대한 대응책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팩트 진단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장보다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 들어서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반도체라든지 저점대에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면서 남은 오후장 계속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무엇인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인데요. 보시면 환율 어제 이어서 또 이슈로 잡혀 있고요. 삼성전자, 테슬라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굵직한 기업들의 악재 소식도 나왔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80원을 넘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40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였던 때를 제외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기존에는 104포인트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갑작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에 있어서 주말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가능성, 확전 가능성이 벌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로 다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치솟은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00원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요. 4월 이후에 주요국 통화 추이를 보면 그 어느 국가보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외환 당국에서 아직까지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심리상으로도 더 흔들리는 것이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 위기도 아닌데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 중동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맞는 건가? 너무 과한 해석은 아닐까? 이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보고 싶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팩트 체크를 보자면 지금의 환율 수준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외에 다른 화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화폐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겠다, 6월 달에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인하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달러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 분명히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 역시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어떤 명분으로 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 경기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워낙에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차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오히려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잘 추려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2주일 후에는 좀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이 불안감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항상 우리 뭐 종목할 때도 기술적 분석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이 하락이 4월 내내 이어질까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일단 달러 인덱스가 1차적으로 올랐던 배경에는 CPI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6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럼 4월 내내 이렇게 좀 부진한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지요? 뭐 사실 제가 예상한다라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달러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4월 내내 그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 일단 저점 라인 때는 현재 구간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는 어쨌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것은 좀 성급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1주, 2주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지수 위치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월 내내 밀릴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그렇다면 언제쯤 반등을 줄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미국의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환율이 더 못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또 이제 환차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순간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뭐 일본 엔화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뭐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꺾이는 구간이죠.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증시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1,380원, 1,400원을 넘어갔었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당시에는 CDS 프리미엄도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입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출입 동향도 잘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에서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라인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4월 중으로는 그래도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최악의 투자 심리가 반영된 하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 넘게 급락을 했고 혹자는 반대 매매가 출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하거든요. 오늘 장에서 그에 따른 투자 심리에 따른 반대 매매가 일정 부분 좀 시장에 소화된 걸까요? 네, 그렇죠. 오늘 장 초반부터도 이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할 것 같았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은 이제 반대 매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반대 매도를 피하기 위한 투매들이 조금씩 나왔다라고 보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미증시가 급락을 했겠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한 번 더 재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신호, 위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늘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 굉장히 전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가 완전히 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그래도 빠져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증시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유럽 증시나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못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기는 일단 과대 낙폭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공격적인 스탠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점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줄이기보다는 추이를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안정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에 따라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워낙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모여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현재 중동 일부 국가 반도체 수출과 통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놨습니다. 더불어서 계속된 해협에 대한 위기가 있다면 해상 운송 운임이 상승하면서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면적이 확대될 시에는 반도체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라고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향도가 조금은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반도체 장비단의 경우에는 영향도가 적습니다. 왜냐? 현재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한국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분석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전기차 2차 전지 판매량이 현재는 둔화되면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최소화된 상황이기에 타격이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2차 기업 대부분이 현재 유럽의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중국까지 끼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벌어질 시에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산업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외국인이 발을 빼자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서 과감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HBM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비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뭐 저는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볼 부분들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유가의 상승 그리고 그것은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밤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긴 했죠.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주가의 흐름상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디램 가격이 돌아섰고요. 올해 낸드 플래시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판매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난번에 18거래 연속 이어지다가 어제부터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혹자는 그런 말 합니다. 미국의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외국인이 발을 빼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고 이유를 찾고도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 외국인 발을 빼도 괜찮은 건지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삼성전자 올해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정도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잠정이긴 하지만 오늘은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부들이 2024년도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8만 원 이탈하고 SK하이닉스 18만 원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 없다.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도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도 같을까요? 왜냐, 테슬라가 간밤에 또 악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10%가량의 인원 감축이 있다라고 했어요. 2차 전지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은 받진 않겠지만 테슬라의 분기별 판매량 보시면요. 정체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액과 실적단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인 테슬라마저 이렇다면 국내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여기에 투자 심리까지 악화된 현재 지금 2차 전지주의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제가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지켜줄 자리에서 좀 지켜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대형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유동성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섹터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AI라는 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잘라내기가 좀 어렵겠지만 추이를 좀 보시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부담은 지속될 수 있다. 현재 구간 바로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추이를 보자. 오히려 본다면 대형주 단으로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아마 이게 좀 매수가에 따라서 좀 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낙폭이 그죠. 지금 손실불이 너무 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관련주들 엔캠이나 뭐 테코피아 같은 경우 변동성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종목군들이나 업황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손절하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까 일단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 하락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환율단도 점검해 봤는데 이재기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또 뭐 밸류 프로그램이다, 뭐 반도체 실적이다, 외국인 매수다 분위기를 축포를 먼저 띄워놓고 갑자기 또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이런 변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마디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밀릴 때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주가가 회복이 됩니다. 5년 전보다 지금도 올라왔고요. 10년 전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뚜렷하게 기준을 잡고 원칙을 잡고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2024년도 이번 주, 지난주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강한 것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사실 미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월 달, 5월 달 좀 길게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점검해 봤고요. 그 안에서의 종목별 내용은 계속해서 매일경제TV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